자,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고요. 네, 부동산 고민 예,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강주에, 예. 강주 강의시 장덕동에 예. 그 수반의 아파트 그 1차에 살고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예. 여기 그 1년 사이에 여기 근처는 집값이 다 1억, 2억 이상씩 다 올랐는데, 예, 예. 저희 집은 한 1, 2천밖에 안 올랐어요. 연립주택이거든요. 아, 연립주택이고요. 예, 예. 근데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음. 뭐 롯데 아울렛이나 근처에 다 있어요. 되게 네네. 위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하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근데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아서. 예, 집이 안 올라서 네. 지금 5년 차가 됐어요. 지금 아파트가요. 네. 이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데 너무 집값이 안 오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좀 집값이 좀 오를 수 있을까? 좀 갖고 계속 가면은 괜찮을까? 29평이거든요, 저희 집이요. 예. 예, 근데 그거 궁금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네네. 투자로 해서 그 장덕동 쪽에 그 양운해안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투자 기념으로 계약을 해서 전세를 내줬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것이 좀 지하철 근쪽에 2호선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 집값이 좀 많이 올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궁금해서 예, 생각했거든요. 양운해안에는 몇 평대 지금? 양운해안은 21층이고요. 그 네. 33평이에요. 33평이요. 지금 네. 거주 목적으로 매수 희망하시는 걸까요? 네, 좋습니다. 그 양운해안에는 그 투자 목적으로 투자 해서 전세로 목적으로. 지금 그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전망하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양운해안에도 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기다리고 네. 계시네요. 빠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네. 거주하시는 곳은 장덕도서관 남쪽에 있는 수반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세요? 네, 1차요. 아, 1차에. 자, 네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주변에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르나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거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네. 우리가 태어날 이제 아파트 주거 형태로 보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죠. 네. 그죠?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고 맞아요. 그 다음 선호하는 형태가 이제 연립주택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파트의 네.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연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선호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했지만 연립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연립까지 오려면 자 우리 그냥 봐도요 밑에 남쪽으로 장덕고등학교, 장덕초등학교, 장덕중학교가 있어서 네.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위에 공원도 있어서 살기는 정말 맞아요. 편해요. 네, 그렇죠? 도서관도 있고. 네, 그리고 아파트가 뭐 다른 데처럼 막 밀집돼 가지고 십몇 층씩 올라간 게 아니라 좀 단층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4층이요. 4층, 네. 5층 정도로 되어 있어서 네. 뭐 그렇게 밀집된 뭐 공간이 아닌 오히려 좀 넓은 공간에 좀 쾌적하게 좀 미룰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이 가격대가 우리 수반의 아파트가 가격을 상승하려면은요. 네. 광주의 이 수완지구 자체가 좀 가격이 안정적으로 더 올라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수완지구에 있는 지금 뭐 아까 양우내안에 이거를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완지구가 투자 작년 목적으로. 기점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렸죠. 맞아요. 그렇죠. 네.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 가격을 올린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갑자기 급격하게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강남의 가격이 상승하듯이 강남의 가격이 막 올라가면 광주처럼 뉴스가 나올까요? 네. 그렇게 그런 뉴스는 안 나오겠죠. 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차 희망지인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야지 예. 거주욕이 상승을 하고요. 네. 이 거주 욕구가 가격 차이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전이가 돼요. 아, 그럼 좀 늦게 오른다는 그렇죠. 건가요? 늦게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도 1년이 안 되는데 연립까지 같이 뛰지는 않겠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또 예. 무슨 얘기냐면 수안지구 내에 조금 벗어나면 이 네네. 연립주택 가격 조금 상이하게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대들이 아파트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립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싸게 거주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욕구를 채우시면서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양호 아파트를 사셨는데 네. 수안지구 가격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지금 지하철 저는 그것 때문에 근데 지하철이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죠. 한 네. 4, 5년, 5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목표를 정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에서 가격이 조금 상승할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상승할 거는 같지만 이게 꾸준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오른 이유가 전체적으로 광주 자체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올랐다는 이유도 돼요. 네, 그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투기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떨어지- 있다는 네, 얘기예요.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요. 네네. 조금 내가 빨리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네네. 그 2호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수안지구의 가격이 어느 정도 평준화 될 때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평균화 네네네. 될 때까지요? 네네. 일단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네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고민 좀 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점하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고요. 여보세요. 네, 네,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응. 아, 저는 지금 서대문구 가재울 4구역에서 예, 분양을 입주해서 살고 있다가 예, 18년 11월 7일에 예,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로 예.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얼마 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서대문구 거를 전세를 주고 응암동 거를 네.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매매 시기랑 어떤 걸 먼저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매도 파실 고민 좀 있으신 거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하고 그리고 응암 관련해가지고 각 지역적으로 또 분석도 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 궁금증도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우리 아, 전에 4구역 파크뷰자이죠? 네네. 파크뷰자이를 갖고 계시다가 네. 이제 응암동으로 이사를 가신 거세요? 네네. 언제? 2018년 1월 달에? 11월 7일에요. 2018년 11월 7일에? 네네. 그럼 한 2달 정도 됐네요. 그쵸? 네. 2달 정도 지금 이제 백년산으로 가셨는데 네. 먼저 팔아야 되는 거는 일단은요. 네. 세금적으로는 뭘 먼저 팔아야 되는지는 아시죠? 네. 조금 덜 오른 걸 먼저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세요, 그냥? 네. 그럼 일시적 2주택이네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해야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 크게 다 뭐 제가 따르게 한다라고 해서 답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는. 네네. 세금적으로는 먼저 있는 거 해서 일시적 2주택 받고 나중에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전망이 있냐가 궁금하시죠? 네. 자, 세금적으로는 그런데 둘 중에 먼저 어떤 거, 그러니까 응암이냐 가재울이냐를 따졌을 때 뭘 먼저 팔아야 되냐는 거꾸로 말을 좀 바꿔볼게요. 어떤 게 더 인기 있겠어요? 가재울 게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재울 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백년산이 인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면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 사람 찾는 사람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고 찾는 사람이 덜하면 결국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자,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가 인기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미지상인데 자, 제가 첫 번째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건 업무시설 접근성이에요. 업무시설 접근성. 주변에 이 서쪽 지역에서 가장 업무시설이 큰 데는 상암동이죠. 그죠? 예, 예. 그럼 눈으로 봐도 상암동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제율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암동만 이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심 지역 접근성이에요. 예. 지금 뭐 지하철은 이쪽 세전력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자역 이용해서 가는데 결국 도심으로 접근하기는 훨씬 더 가제율이 편하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제율이 유리하다라는 면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인 규모예요. 예. 그냥 이 백년산을 보더라도 가제율과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역시 가제율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먼저 팔아야겠지만 예. 만약에 부동산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먼저 백년산을 팔아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운 감도 있고 하긴 네. 한데 그 주변 백년산 주변에 요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네. 은평구 쪽으로 네. 좀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약간의 저는 이런 전략 제가 답변을 딱 간편하게 하나 딱 드릴게요. 뭐냐면 예. 정리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가제율을. 예. 가제율 잊어버리고 2년 비과세 받고 그냥 치워버리고요. 예. 백년산의 좋은 점은 40평대가 그렇게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래서 가격은 조금 궁금한 거거든요. 네.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질 거를 매매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 예. 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든지 큰 결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 순서 좀 정해드렸어요. 좋은 타이밍까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스마트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또 친절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머니. 예,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예, 벽산 블루밍 금부동에 예.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보유하고 있으신 걸까요? 예, 예. 네, 몇 평대 보유하고 있으세요, 어머니? 32평이요. 32평이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그냥 향후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향후 전망 어떤 곳인지. 예. 좋습니다. 안산에 있는 선부동에 있는 동명 벽산 블루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동명 벽산 블루미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그냥 지방이고 갖고 있어요. 아, 갖고 계세요? 예.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신 거세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동명 아파트 있는 인근에 선부역이 있죠. 예, 예. 네, 선부역까지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중간에 예. 선부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선부동 자체에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들이 막 새롭게 많이 들어서고 있죠. 예, 예. 네, 그런 점들이 조금 이 안산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도 새로 들어섰고 그리고 서해선도 생겼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가격이 왜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질까요? 저는 그거 모르니까 전화드렸겠죠. 그죠? 그게 예. 이게 상당히 희한해요. 지하철이 생겼는데 왜 가격은 안 올라가고 새 아파트도 생겼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 서울과 막 다른가 봐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예. 우리 선부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예. 업무시설 많은 데는 반월 시화지구, 시화공단이겠죠? 예. 자, 근데 이 서해선이 생기면서 전에는 이 선부동에서 일자리를 갔던 사람들이 이 서해선 타고 여기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예. 더 북에서도 갈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던 거를 이 서해선이 나눠준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공급이 많지만 추가적으로 시흥이라든지 목감이라든지 장현이라든지 위로 가면 계속 택지지구들이 공급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있는 이 소비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주자들을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효과로 발생시켰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강하지 못하고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부동이 다시 좀 살아나려면요. 예. 결국 이 중심지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중심지가 좋아지는 건 결국 중앙역에 생기는 신안산선이에요. 예. 이 서해선은 그냥 공업단지를 이어줬다면 신안산선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중앙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가격들이 아마 우리 선부역 있는 이 주변으로도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신안산선을 좀 목표로 보시고요. 예. 만약에 조금 이주하신다라고 하면 예.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 중앙역 인근에 연식 괜찮은 아파트, 금액이 예. 적다라고 하면 초지역 인근에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 그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 그러면 저는요, 네. 지방이고 제가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팔았으면 좋을지, 갖고 갔으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 갖고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1이고 얘가 2고 3이에요. 예. 그러면 좀 더 빨리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금액적으로 조금 보태서 저는 차라리 초지역이나 중앙역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얘만 그래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좀 더 예. 선행되는 지역으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스마트한 전문가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네. 궁금하세요? 저기 영등포구. 예, 영등포 8가 네. 다만 아파트가 예. 그거 전망을 좀 알고 싶어갖고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곳이시고요. 예. 좋습니다. 거기에 영등포도 18년 3월에 예. 매수를 했어요. 2018년 3월이요. 예. 작년이네요. 얼마 안 됐어요. 좋습니다. 어떤 곳인지 잘 매수했는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영등포구에 있는 사만 아파트를 작년에 매수하셨네요. 예. 투자용으로. 예. 네, 투자용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뭐 중반기 후반기에서 좀 상승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우리가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보다는 좀 덜 올랐다고 생각해요. 덜 올랐다고. 자, 예. 아파트 가격이요. 예. 이유 없이 저평가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다 그런 거를 잘 알아보고 사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 연식이 조금 됐죠. 네. 20년 차가 돼간 아파트다라는 점이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뭐 아이파크라든지 푸르지오, 레미안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네임 브랜드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브랜드 가치 면에서 조금 우리가 채워주는 거를 다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 작년에 구입을 하셔서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아까 우리가 못 채워진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뭐 주변처럼 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네. 주변 지역 평균가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당산동 지역 자체에서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당산 주변의 우리 지역이에요. 예.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 그리고 더블 역세권 9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서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재물포길 공사하고 있죠. 예. 주변 지역이 이제 남쪽으로 재물포길이 공사를 하는데 그냥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으로는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예. 그럼 그 주변으로 해서 아마 또 다른 중공업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겠죠. 예. 지금도 거의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보면 우리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여기를 북쪽이라고 보면 요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그 R&D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네. 완성된 것도 많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추가적으로 저는 더 들어올 때들이 아직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언제까지 이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재물 폭길.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있죠. 네. 이런 호재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영등포는 어찌됐건 도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이 도심이 된다라는 건 기존에 우리는 도심지로서 전혀 역할을 못했어요. 네. 근데 도심지로 가려면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겠죠. 네. 그런 개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지금 광명시에 네, 그 재개발 4구역의 그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예, 이것을 지금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그 피를 받고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망 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표님도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광명 4구역에 이제 입주권을 갖고 계신 거세요? 네네. 네, 입주권을 갖고 계신데 얘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고민이신 거죠? 네네. 자,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프리미엄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조금 네, 그런 좀 떨어지고 면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광명 4구역을 광명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제 광명 지역 자체는 전체적인 섹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명 제가 다시 그릴게요. 좀 지저분해서 광명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역시 이 7호선이 이어지는 광명 사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별을 이렇게 그려보면 결국은 아파트가 이 광명 지역은 대부분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 이 광명 사거리역에서 먼 지역이 가격이 비싸겠어요? 가까운 지역이 비싸겠어요? 가까운 지역이 비싸겠죠. 근데 네네. 광명 4구역은 이 위쪽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섹터도 상당히 커요. 결국은 지금은 왜 프리미엄이 떨어지냐면 아파트가 아직 안 됐죠. 네. 아파트가 아닌 지금은 뭐 다세대라든지 뭐 조그만 뭐 빌라라든지 혹은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예요. 단독이라든지 혹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결국은 이 아파트와 비교해서 얘네들은 그 다음 순위의 주거 형태죠.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주변에서 어떤 영향이 있거나 서울 전반에 영향이 있으면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움직여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내려간 것은 역시 이 광명 사거리보다는 철산동이 더 강해요. 왜 강할까요? 이 이유를 알아보면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뭐냐면 이 철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철산 주공 있는 이 주변 지역은 다세대가 있질 않죠. 그죠? 네네. 이 주변 지역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예요. 북쪽도 마찬가지고. 다세대가 일부 이쪽에 있지만 여기도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지역이고 광덕초등학교 주변으로도 다 대부분 아파트예요. 그리고 중심 지역에는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광명사거리역과 이 지역의 다른 점은 이 지역은 구성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 같잖아요. 그죠? 네네. 집들은 오래됐지만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에 내가 좋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의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지역도 전체적인 섹터를 다 해서 만약에 이 지역이 아파트로 바꿔진다라고 하면 철산역이나 광명 사거리역이나 한 정거장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얘네만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우리도 미니 신도시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지 더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광명 4구역이 입지해 있는 이 지역이 대부분 평지예요. 평지고 전체적인 세대수를 보더라도 아마 2,000세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힘을 쓰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주 후에 우리만 입주가 끝나서는 안 돼요. 다른 데들까지 입주가 다 되는 시점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는 잠깐 이 비바람에 이제 내가 매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비바람을 맞으면 아마 햇볕이 드는 날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드렸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네. 예,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예, 서초구 양재동에 예. 있는 빌라 때문에 아, 그래요? 몇 번째에 전망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응. 예, 빌라 번지수 287에 9. 287에 9번지요. 네, 예. 지금 다세대 그리고- 주택인가요? 예, 네네. 예, 예. 어떤 고민 그리고 있으실까요? 거기에 또 하나 동산로 14길 58에 예. 502호 또 하나 있어요. 아, 두 지금 개가 도체 있어요, 보유하고 거기. 있으시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전망이 좀 궁금하고 예.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올해의 8월 달에가 저기 전세 만기거든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향후 전망 좀 빠르게 그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여기 양재동에 있는 빌라를 2개를 사신 거세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작년 8월 달에요. 작년 8월 달에. 예, 이제 동산로에 있는 거는 몇 평이에요? 그거가 저기 방 3개고요. 네. 한 50점 몇,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평 정도. 네, 20평 정도. 방 화장실은 세 개. 하나인가요? 화장실이 2개요. 화장실 2개예요. 네, 대지지분은 몇 평이에요? 대지지분은 9.3 정도 돼요. 9.3평. 네, 자, 그러면 구입한 가격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4억 7천요. 4억 7천.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단은요. 양재동 자체가요. 예.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 양재역을 사이로 해서 예. 주변 지역에 이제 뭐 R&D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의 수도권으로 가는 어떤 셔틀버스라든지 대기업들 가는 버스가 다 대부분 여기 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걸쳐서 개포지구가 이주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개포지구의 대부분 평형대가 15평, 16평대였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생기면서 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작년에 투자한 이유는 4억 3천 주고 7천 주고 투자한 이유는 어떤 걸 바라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그 R&D 네. 그거하고 저기 만남의 광장에 네. 그러면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그 4차 산업 그거 보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 네. 마곡지구가 생겨요. 네, 마곡지구가 생기는데 연봉이 1억짜리들이 계속 들어와요. 마곡지구에. 네, 근데 연봉 1억 5년 모으면 얼마예요? 5억이죠. 그죠? 네. 자, 그 사람들이 이 4억 7천짜리 오래된 빌라에 살까요? 그건 아니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 그분들이 거기 살지 않고 아마 마곡지구에 네. 있는 아파트라든지 목동 아파트를 찾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업무 시설이 커져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하청 기업들이 들어와야 다세대를 찾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청자분이 양재동의 너무 큰 그림만 보신 거예요. 네, 작은 그림을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작은 그림을 봤다라고 하면 4억 7천 매가가 있는 거면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양재 시민의숲역 근처에 있는 한 5분 거리 이내의 땅들은 그러니까 토지로 가야 돼요. 지금 이 건축물이 오래됐죠? 몇 년 됐어요? 아, 그때 분양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신규 네, 분양받으신 거. 네.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땅으로 가야 돼요. 토지가 9평이라고 하면은요. 거의 뭐 10평이라고 치면 한 평당 얼마인 거예요?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5억 정도 된다라고, 5천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네. 5천 정도의 가격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맨 첫 번째는. 근데 다행히 신축이에요. 그죠? 네, 거기다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예요. 근데 이 형태로 여기가 공급이 많이 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투룸이 많지 쓰리룸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버텨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다른 번지 얘기한 그거는 몇 년 되셨어요? 18년이요. 아, 그거는 한 20년 차 정도 된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되고 대지 지분은 몇 평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8평이요. 8평이고 가격은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3억 8천. 3억 8천. 예. 8,400. 자, 근데 이 둘을 놓고 봤을 때요. 예, 얘는 그나마 유지가 가능해요.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0년 차 된 거 지금 전세는 얼마예요? 그거가 3억 2천이요. 3억 2천. 네, 이거는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양재 R&D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재 향후에 GTX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신규는 괜찮지만 오래된 거 있죠? 네, 오래된 건 이 세입자가 나가면 한번 대수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일단은 둘 중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오래된 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래된 건 매도하고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걸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